내가 산 건물을 땅 주인이 철거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주 흥미롭고 또 중요한 법적 분쟁 하나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맘 먹고 공매로 건물을 하나 샀는데 며칠 뒤에 땅 주인이 나타나서 이거 내 땅 위에 있으니까 당장 부숴버리세요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법적 미스터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평범한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거대한 법적 다툼으로 번졌는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시죠. 모든 사건에는 주인공이 있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공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박 씨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꿈꿨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땅 주인인 안 씨는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짜고짜 내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건물을 당장 철거하라면서 소송을 걸어온 거죠. 이때부터 건물의 운명을 건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도대체 어떻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른 이런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진 걸까요? 이 부동산에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원래는 A라는 사람이 땅이랑 건물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토지에는 가처분, 건물에는 압류가 걸려 있었죠. 그러다 3단계에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처분이 실행되면서 땅만 먼저 안 씨에게 팔려나갑니다. 바로 이 4단계,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갈라지는 바로 이 순간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 주고 건물을 산 박 씨한테도 뭔가 권리가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은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습니다. 하급심 법원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원래 건물주였던 A씨의 등기가 나중에 결국 말소됐네? 그럼 처음부터 유효한 소유권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건물이 땅 위에 존재할 권리 같은 건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다. 그러니 박 씨가 산 건물은 그냥 불법 건축물이고 당장 철거해야 한다. 이 판결 하나로 박 씨는 막대한 투세금은 물론이고 건물까지 모든 걸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 씨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죠. 그리고 대법원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명쾌하고 새로운 논리를 제시합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려면 약간은 어려운 법률 용어 하나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원래 주인이 갖던 땅과 건물의 주인이 어떤 이유로든 달라지는 그 순간 건물에 자동으로 생기는 나는 이 땅 위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다는 권리예요. 마치 건물에 부여되는 일종의 생존권 같은 거죠.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권리가 언제 생기는지 그리고 그 권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선언한 거죠. 자, 대법원의 논리를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권리가 언제 생겼나?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달라진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유효하게 생겼다. 둘째, 그럼 그 권리는 사라졌나? 아니다. 나중에 등기가 말소되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 이미 생긴 권리를 없앨 수는 없다. 셋째, 그럼 지금 그 권리는 누가 가졌나? 박 씨가 건물을 사면서 건물에 딱 붙어있던 그 권리도 함께 사온 것이다. 아주 명쾌하죠.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특이한 법률 케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거든요. 그렇다면 이 판결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판결은요, 멀쩡한 건물이 불필요하게 철거돼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걸 막고요. 또 박 씨처럼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의 권리를 훨씬 더 튼튼하게 보호해 줍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지키려는 대법원의 깊은 고민이 담긴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모든 권리의 시작점은 내가 건물을 산 순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땅과 건물의 주인이 처음으로 갈라섰던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산다는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벽돌과 땅을 사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권리와 복잡한 역사까지 통째로 상속받는 것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